이번 시간에 우리 마이크로소프트 쿼리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외부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져올 그 데이터의 추출 조건을 이제 우리가 쿼리로 이제 만들어서 이제 가지고 오거나 아니면 쿼리를 저장을 해서 우리가 이제 반복해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때 이 마이크로소프트 쿼리라는 걸 이제 실행시킬 때는 우리가 이제 데이터라는 그 탭에 보게 되면 데이터 가져오기 및 변환이라고 있고 거기 보게 되면 이제 데이터 가져오기가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이제 기타 원본에서 요걸 이제 찍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가 뜨는데 거기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쿼리에서 요걸 이제 선택해서 우리가 가지고 올 수 있어요. 우리가 데이터 가져오기를 이용해서 대부분의 이제 데이터를 거의 다 가지고 올 수 있는데 특수한 그런 이제 쿼리 작업을 수행해야 되는 경우에 우리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쿼리 요걸 이제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때 이제 내가 가지고 오고자 하는 그 데이터에 행위됐던 열을 엑셀로 이제 가지고 오기 전에 필터링을 해야 되는 경우, 그리고 매개 변수 쿼리로 이제 만드는 경우, 그리고 데이터를 엑셀로 이제 가져오기 전에 정렬을 이제 해야 되는 경우나 아니면 여러 테이블을 이제 조인하는 그런 경우에 우리가 마이크로소프트 쿼리에서 이걸 이제 이용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이크로소프트 쿼리에서 이걸 이제 이용할 때는 언제다? 데이터를 이제 가지고 올 때 필터링을 하는 경우, 그리고 매개 변수 쿼리를 이제 만드는 경우, 그리고 정렬을 이제 해야 되는 경우, 그리고 여러 테이블을 이제 조인하는 경우하고 이렇게 이제 네 가지가 있어요. 자, 지금 여기 보니까 이제 예제가 이제 나왔죠. 다음 같은 이제 데이터베이스 그 파일에서 아래 이제 조건을 지정하고 쿼리를 이제 작성하래요. 쿼리를 이제 작성하고 쿼리에 맞는 데이터를 이제 가지고 와라.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자, 우리 데이터베이스 파일, XX 파일에 보게 되면 지금처럼 제품별 반품 현황이라는 그 테이블이 있나 봐요. 그 테이블에 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7개의 데이터가 이렇게 이제 들어 있어요. 요거를 이제 엑셀로 이렇게 이제 가지고 오라는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XX에는 번호다, 제품 코드다, 소매점 코드다, 반품 수다, 반품 가격이다, 반품 날짜다 해서 총 6개의 필드로 그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엑셀로 가지고 올 때는 제품 코드, 그리고 소매점 코드, 반품 수, 반품 날짜 이렇게 이제 4개의 필드만 표시해라. 그렇게 나왔고요. 그리고 이 7개의 데이터를 전부 다 이제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반품 수가 20개 이상인 그 데이터를 이제 추출할 것 그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그러면 반품 수에 보니까 20개 이상인 그 데이터만 가지고 오라고 했기 때문에 16개짜리 그리고 19개짜리 요 2개의 데이터는 이제 빼고 나머지 5개의 데이터만 가지고 오라는 그 얘기예요. 그리고 이 데이터를 이제 가지고 와서 이제 엑셀에다가 표현을 할 때는 제품 코드를 기준해서 오름차순 정렬해서 이제 표시를 하래요. 그리고 쿼리 파일명을 우리 반품이 20개 이상인 제품 요걸로 해서 이제 저장을 해라.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엑셀에서 한번 해보자고요. 자, 우리가 이제 외부 데이터를 가지고 올 거니까 데이터는 이 탭으로 이제 이동을 해주면 맨 앞에 우리 데이터 가져오기 및 변환이라고 있죠. 그때 요 맨 앞에 있는 데이터 가져오기 요걸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유형을 우리가 선택을 해 줄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기타 원본에서 얘를 이제 찍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가 있고 지금 이곳에 보면 마이크로소프트 쿼리에서라는 게 있죠. 요걸 이제 선택해 주면 됩니다. 요걸 이제 땅 하고 이제 선택하게 되면 지금처럼 화면에 데이터 원본을 이제 선택해라 그렇게 나타나는데 우리는 MS XX 데이터베이스 그 테이블 그걸 이제 가지고 올 거예요. 그래서 MS XX 데이터베이스 요걸 이제 선택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 바로 밑에 보니까 쿼리 마법사를 이제 사용해서 가지고 올래? 그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이제 체크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을 누르면 쿼리 마법사가 이제 실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쿼리 마법사를 사용할 때는 이곳에 반드시 지금처럼 체크 표시가 되어 있어야 돼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 누를게요. 확인 버튼을 이제 땅 하고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해라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뜹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해당 경로 찾아가면 되겠죠. 해서 우리 C 드라이브 찾아갔고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이제 쭉쭉쭉 내려가다 보면 길버 커널 1급 필기하고 있죠.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이요. 더블 클릭해서 우리 이 과목을 지금 공부하고 있으니까 이 과목에서 더블 클릭이요.
더블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제품.accdb라는 요 파일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요 해당 파일을 이제 선택해 주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인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돼요. 그러면 지금처럼 이제 쿼리 마법사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자동으로 이제 실행이 된다고요. 그러면 그때 지금 이곳에 보니까 제품별 반품 현황이라는 그 테이블이 있대요. 그 테이블에서 요 앞에 보면 이제 더하기 기호가 붙어 있는데 요 더하기 기호를 땅 하고 누르게 되면 이 테이블에 들어있는 모든 필드가 지금처럼 이곳에 쭉쭉쭉 전부 다 이제 나타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곳에 들어있는 모든 필드를 다 가지고 올 게 아니죠. 우리 문제를 봤을 때 조건에 우리 제품 코드다, 소매점 코드다, 그 다음에 반품 수다, 반품 날짜다, 요 4개 필드만 표시할 것, 그렇게 이제 써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품 코드에서 더블 클릭해 주고요. 그리고 우리 소매점 코드에서 더블 클릭이요. 그리고 반품 수에서 더블 클릭이요. 그리고 반품 날짜에서 이제 더블 클릭이요. 그리고 이제 반품 가격은 안 가져갈 거예요. 근데 반품 가격도 만약에 내가 모르고 이제 더블 클릭을 했다. 그럼 반품 가격이 이렇게 들어있죠. 요걸 이제 다시 빼는 방법은 여기서 요 아이콘을 이제 클릭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다시 이렇게 이제 반품 가격이 왼쪽으로 다시 되돌아가요. 그렇게 해서 지금 여기서 첫 번째 쿼리 마법사가 실행이 됐을 때 여기서 이제 어떤 필드를 이제 가지고 올 건지 그 열을 이제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다음 버튼을 이제 땅 하고 누르고 넘어가게 되면 지금 여기서는 데이터에다가 이제 필터를 이제 걸 수 있게 이렇게 이제 나타납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 문제 조건을 봤을 때 반품수가 20개 이상인 그 데이터를 추출해라. 반품수가 20개 이상인 것만 데이터를 가지고 오라는 그 얘기죠. 해서 반품수를 봤을 때 16개짜리, 19개짜리 이 두 개는 이제 가지고 오지 마라. 그 얘기예요. 해서 이 두 개 빼고 나머지 데이터만 이제 가지고 가는 거죠. 해서 반품수가 20 이상이다. 그 조건을 이제 우리가 걸어주면 되겠죠. 해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반품수라는 거 요거 이제 찍어주고요. 여기서 이제 크거나 같다, 부등호 요거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 반품수를 찍었을 때 반품수에는 이제 우리 숫자 값들이 전부 다 이제 들어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같다, 다르다, 크다, 크거나 같다, 작다, 작거나 같다, 그리고 시작값, 그리고 제외할 시작값, 그리고 끝나는 값, 제외할 끝나는 값, 포함하는 값, 포함하지 않는 값, 그리고 like다, 난 like다, 널이다, 난 널이다 해서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크거나 같다라고 찍어주고요. 그 뒤에다가 우리가 직접 이제 숫자 20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해서 하나의 필드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건을 지금처럼 여러 개 이제 설정도 할 수가 있어요. 해서 여기서는 반품수에 대해서 20개 이상인 데이터만 가지고 와라. 그 조건이 이제 하나만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해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다음 버튼을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해서 다음이요. 다음 버튼을 이제 땅 하고 눌렀더니 이제 쿼리 마법사하고 정렬 순서를 이제 물어보죠. 그때 우리 조건을 봤을 때 제품 코드를 기준으로 해서 오름차순 정렬해라.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첫 번째 기준 찍고요. 그리고 제품 코드 요거 이제 선택해 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제품 코드에 대해서 오름차순 해주세요. 이렇게 이제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렬 순서를 지정할 때도 지금처럼 하나의 필드에 대해서만 지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도 우리가 정렬 기준을 우리가 지정을 해 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정렬 순서도 이제 다 지정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다음 버튼 누르고 넘어가 주면 되겠죠. 해서 다음이요. 다음 버튼 이제 눌렀더니 이제 쿼리 마법사 마침하고 그렇게 나왔어요. 이제 쿼리 마법사가 이제 끝나는데 그때 어떻게 이제 작업할 건지 그걸 이제 선택해라. 그렇게 나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마이크로소프트 엑셀로 데이터를 되돌릴 거냐 아니면 마이크로소프트 쿼리에서 데이터 보기 또는 쿼리 편집을 할 거냐 이런 것도 이제 물어보고요. 오른쪽에 보니까 이제 쿼리 저장하고 요것도 있죠. 그래서 이 쿼리 저장이라는 거는 외부 데이터베이스를 우리 쿼리 형식으로 이제 바로 저장할 때 우리가 이제 쿼리 저장 요걸 이제 누르는 겁니다. 그때 문제에서 이제 쿼리 파일명은 반품이 20개 이상인 제품 요걸로 이제 해서 저장을 하라고 그렇게 이제 나왔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쿼리 저장을 이제 땅 하고 이제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다른 음을 저장하고 이렇게 이제 떠요.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뜨면 그 파일 이름만 우리가 여기다가 이제 써주면 됩니다.
해서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반품이 한 칸 띄고 20 한 칸 띄고 이상인 한 칸 띄고 제품하고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저장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방금 이제 작업했던 그 내용의 데이터를 전부 다 이제 엑셀로 이제 가지고 올 거니까 마이크로소프트 엑셀로 이제 데이터 되돌리기 요게 이제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마침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돼요. 그랬더니 데이터 가져오기 하고 이렇게 짜잔하고 떴죠. 그때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올 때 요 위에 보니까 현재 통화 문서에서 이 데이터를 표시할 그 방법을 선택해라. 데이터를 가져오긴 가져오는데 그 가져온 데이터를 이제 표로 이제 만들어서 우리가 가지고 올 건지 아니면 피벗 테이블 보고서로 이제 만들 건지 아니면 피벗 차트로 이제 만들 건지 아니면 연결면 만들기 이런 걸 이제 할 건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선택을 해 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그 아래에서 물어보는 게 데이터가 들어갈 그 위치를 선택해라 그렇게 나오고 데이터가 들어갈 그 위치를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런 워크시트에도 우리가 특정 셀에다가 이제 집어넣을 수도 있고 아니면 새 워크시트로도 우리가 이제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해서 여기서 이제 표 형태로 우리가 이제 A의 1번 셀에다가 그냥 집어넣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상태에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인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지금처럼 그 데이터들이 내가 지금 방금 작성했던 그 데이터들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우리 엑셀로 이제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데이터를 가져오는 그 과정에서 쿼리를 저장했었죠. 쿼리 저장한 거는 우리 C 드라이브에 찾아가게 되면 사용자가 있고 그리고 사용자 계정 그 폴더 안에 들어가게 되면 app 데이터라고 있고 그곳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로밍이라는 그 폴더가 있습니다. 그 폴더 안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있고 그 마이크로소프트 그 폴더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쿼리즈라는 그 폴더가 있어요. 그 폴더 안에 들어가면 아까 우리가 저장했던 그 쿼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저장된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부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져올 그 데이터의 추출 조건을 쿼리로 이제 만들어서 이제 가지고 오거나 쿼리를 이제 저장해서 반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 마이크로소프트 쿼리라는 거예요. 이 마이크로소프트 쿼리에서 이제 우리가 작업을 수행하는 그 경우가 데이터에 이제 행위됐던 열을 엑셀로 가져오기 전에 우리가 이제 필터링을 해야 되는 경우도 우리가 마이크로소프트 쿼리에서 얘를 이제 이용해야 되고요. 그리고 매개변수 쿼리를 이제 만드는 경우도 우리가 마이크로소프트 쿼리에서 이걸 이제 이용해야 돼요. 그리고 데이터를 이제 엑셀로 가져오기 전에 정렬을 이제 해야 되는 경우도 우리가 마이크로소프트 쿼리에서 이걸 이제 사용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여러 테이블을 이제 조인해서 데이터를 이제 가지고 올 때도 우리는 마이크로소프트 쿼리에서 이걸 이제 사용해야 돼요. 이렇게 이제 외부 데이터베이스에서 어떤 특정 데이터를 이제 가지고 오는 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실기 시험으로 넘어갔을 때 실제 시험 문제를 이제 풀 때도 이 기능을 이제 많이 이제 사용을 할 거예요. 이런 게 이제 우리 마이크로소프트 쿼리라는 거요. 우리 웹쿼리라는 거요. 얘는 이제 웹페이지에서 테이블 표를 이제 검색해서 워크시트에서 이제 활용할 수 있도록 가지고 올 때 사용하는 게 우리 웹쿼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웹페이지에서 뭐만 가지고 올 수 있다? 테이블, 표를 검색해서 워크시트로 이제 가지고 올 수 있더라. 그때 우리가 얘를 이제 실행시키는 방법은 데이터라는 그 메뉴에 찾아가게 되면 데이터 가져오기 및 변환이라고 있고 거기서 이제 우리가 웹이라는 거 얘를 이제 클릭해서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엑셀이 있을 때 우리가 데이터라는 그 메뉴를 찾아가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데이터 가져오기 및 변환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웹이라는 거 얘를 이제 딱 하고 이제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웹에서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대화 상대가 짜잔하고 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URL을 입력해서 그 웹페이지에 있던 테이블, 표를 이제 검색해서 우리 워크시트로 이제 가지고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웹쿼리를 이용해서는 웹페이지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그런 이제 테이블, 표를 이제 가지고 올 수 있다. 그거 꼭 기억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